눈여겨볼 것은 어마어마한 배당 성장률입니다. 코로나 때 주가가 박살났는데도 배당금을 올려줬어요. 이대로만 계속 가준다면, 앞으로 쭉쭉 가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고배당주이니만큼 너무 맹신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수량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얼마 전부터 테슬람이 돼서 계속 테슬라, 삼슬라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주말이 됐으니까 늘 하던 대로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배당금을 늘려보려고 고배당주를 좀 더 담았는데,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연준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건가 하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자 파월 의장이 비밀 회동을 하고 그리 걱정할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상승을 하는가 싶었는데,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CPI만큼 뜨겁게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월 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사실 떨어진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뿐이고, 이번 주는 온통 관심이 축구협회랑 이강인한테 있었던 것 같아갖고, 아시안컵에 기대가 커서 이 멤버로 우승을 못하면 앞으로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을 거라는 계산은 전혀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받고 속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3대 지수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주보다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월, 화 이틀 동안 내려가서 뭔 일이야 싶다가 다시 이틀 올라서 최고치를 뚫을까 기대하다가 금요일에 주식이 그리 쉽게 오를 줄 알았더냐 라고 하듯이 마무리가 됐어요. 주가가 하락했지만 일주일의 마켓맵이 무지막지하게 시뻘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 광고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와 오픈 AI에서 구글과 경쟁할 검색 엔진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한 주간 5%가 넘게 떨어졌고요. 1월 말부터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저점에서 잘 들어간 것 같고, 항상 오른쪽 상단에 빛나는 요 일라이릴리,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잘 발견을 했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저를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데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매주 기록을 해야 하니까 찾아보고 주저주절 하긴 하는데, 지나고 보면 부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직업으로 다뤄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간단한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신문 스크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AI 칩 독립 선언에도 엔비디아 파죽지세.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지 짐작이 안 되는 엔비디아인데, 당장 어떻게 될 건 아니지만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 7조 달러를 조달해서 자체 AI 반도체 제조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에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우수 고객이 이탈한다면 엔비디아가 타격을 입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앞날은 모르죠. 다음은 5월 금리 인하 물 건너가, 미 증시 물가에 발목 잡혔다. CPI가 발표되고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차피 제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떨어져 있는 리얼티 인컴 같은 리츠 주식들이 당분간 회복을 기대하긴 힘들겠어요. 다음으로 가격 올려도 잘 팔려, 코카콜라 빵긋. 코카콜라 실적이 잘 나왔다는 기사고요.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린다는데, 저도 콜라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 정말 진정한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만약에 정말로 죽어서 콜라랑 라면을 만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은 진짜 고맙다고 안아주면서 인사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버핏 애플과 헤어질 결심. 워런 버핏이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을 팔고 정유주를 사고 있고 일부 매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은행주가 아닐까라는 예상입니다. 애플이 시총 2위로 밀려도 갖고 있어 보기로 했는데 버핏이 팔고 있다니까 살짝 불안해지네요. 이번 주 스크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좌 상황을 살펴보면은 코인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진 않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 코인이 슬슬 꿈틀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주간 10% 넘게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배드민턴을 치러 갔다가 어떤 회원분께서 쉬면서 코인 사야 된다 어쩐다 하시는데 인간 지표를 꾸준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미국 계좌 상황은 지난주 수익률이 20%가 넘었던 제 계좌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듯 했으나 소폭 하락했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고 애물단지가 돼버린 오리진 머티리얼스, 얘가 0.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한 상태고 29일에 실적 발표를 한다는데 결과에 따라서 회복을 할지 더 나락으로 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말부터 투자를 시작한 투슬라도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슬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금요일에 액면 병합이 진행됐고 삼성증권에 문의를 했을 때 3일에서 5 거래일 중지라고 했으니까 저와는 관계가 없지만 다음 주에는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액면 병합 후에 209대 1로 주식수가 줄었을 때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삼슬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샀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배당주를 매수했는데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인텔을 살까 아이온큐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고배당주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를 샀습니다. 제가 TQ 속슬에 삼슬라까지 투자를 해서 뭔가 엄청난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고수익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1년에 10% 이상 수익이 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주가와 배당금이 함께 성장하는 주식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주가는 제 맘대로 할 수 없지만 배당금은 어느 정도 제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샀던 주식이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인데 배당률이 무려 12%입니다. 이거 추천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추천을 원하시면은 리딩방에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할지 망할지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튼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가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22년 4월 말에 투자를 시작하고 갖고 있어 본 경험으로는 조금 더 사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매도 공격을 받고 하다가 문제가 없어서 상승했는데 이번에도 은행 문제와 금리 어쩌고 하면서 같은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늘리자 하고 65주를 매수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은 예수금으로 아이온큐도 주워 담았습니다. 여튼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를 샀는데 배당이나 늘리려고 물타기를 했을 뿐인데 매수 가격보다 15%나 올랐습니다. 이런 횡재가 무슨 일인고 하고 찾아봤더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일을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를 22년 4월부터 투자를 시작했고요. 투자를 한 이유는 고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배당금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나름 잘 나가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주가가 나락으로 갔었던 것 같고 배당금도 끊겼었는데 잘 살아남아서 2012년 배당을 다시 시작했고 쭉쭉 오르면서 코로나로 시장이 박살났을 때 이렇게 떨어졌었고 지금도 들쭉날쭉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앞으로 언젠가 금리가 내려간다면 주가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어마어마한 배당 성장률입니다. 코로나 때 주가가 박살났는데도 배당금을 올려줬어요. 이대로만 계속 가준다면, 앞으로 쭉쭉 가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고배당주의니만큼 너무 맹신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수량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3달러 밑에서는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려고 하고요. 너무 예찬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저에게는 배당금 많이 주는 든든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금요일에 소중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애플과 리얼티인컴 배당금이 저와 아이들 계좌로 들어왔고, 애플이 작년 5월에 배당금을 올려줬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5월 배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샀던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14%에서 조금 회복했습니다. 친환경 포장 이야기가 나오면은 분위기를 탈 것 같은데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강력한 경쟁자, 2022년 2월 매수 후 방치 중인 연금저축계좌는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조금 넘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장 안 좋은 소식이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장이 일찍 문을 닫아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도박이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적립식 매수를 했다면 훨씬 상황이 좋았을 겁니다. 꾸준히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고요. 저의 본 계좌가 연금저축계좌의 수익률을 이기는 날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